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2학기 온라인 영어 B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Feeling my way through the darkness, guided by a beating heart. 자,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바랬는데, 자, 안타깝게도 비슷한 모드로 2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작은 변화와 또 긍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두 가지가 달라졌죠. 역시 2학기라는 말이 있고 영어 1이 영어 2로 바뀐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나름의 변화는 있었죠, 그죠? 자,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뀐 교재에 관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B는 영어 A와는 역시 다른 파트를 맡게 되겠죠. 예상했던 대로 여기 있는 교실에서 직접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 이미 진행을 했죠, 그죠? 이 부분이 5회 부분이 되겠고요. 리스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7회부터 양쪽을 몰아갑니다. 7회에서 온라인 클래스는 리스닝의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딩 20번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화면에 보다시피 18, 19번은 목적과 그리고 심경을 얘기하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객관식 조언으로만 들어갑니다. 시험엔 들어가지만 1학기와 똑같습니다. 서술형 조는 역시 여기 있는 파란 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이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수업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술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1학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20, 21번 이 파트를 다루게 되겠고요.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22, 23 이렇게 황진호 쌤의 목소리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장과 함축 의미를 따지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1학기 때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풀게 될 때 내신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는 8월 31일부터 그리고 11월에도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직접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태도가 그리고 자세가 수능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수능 영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난 11월 아니 지난 3월에 잠시 보았던 시험만으로는 역시 수능 영어의 의미를 쉽게 현재 깨닫고 감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굳이 새삼스럽게 수능 영어를 한 교사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쌤의 의견을 담아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를 굳이 뭐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영어를 놓고 포기하거나 어휘나 어법조차도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을 만한 생각, 국어나 수학이나 그리고 탐구에서 영어를 대신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 나름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그 장점, 그걸 여러분 활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우회해서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3이나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을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수능 영어를 너무 모르고 하는 판단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다시피 전체적인 듣기에서의 배점 자체가 37점. 이제는 듣기에서 중고 난이도가 없죠, 그죠? 거의 다 여러분들 그냥 다 쉬운 난이도로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뚫어낸 가운데서 읽기 문항 28문항 여기서 여러분이 63점이 배당돼 있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읽기 문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3문항은 저난이도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26점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것과 그리고 이것을 합친 기본적인 점수가 61점이 나오죠. 자,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난이도의 문제로 따지게 된다면 이걸 다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4등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국어, 수학에서
5와 6이 나오던 친구들이 4등급을 잡는 게 쉬울까요? 탐구 만만할까요?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순수하게 여러분 이룰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난이도가 설정되어 있는 영어 과목에서 여러분이 정시든 아니면 수능 최저든 여러분이 잡아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봤던 고3들의 오답률 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그대로 이 부분들은 오답률이 여러분 거의 뭐 이렇게 이런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보다시피 최강의 오답률은 정답이 1번인데 고른 친구들은 여러분들 20%도 되지 않습니다. 20%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답률은 여러분 80%를 넘어가겠죠. 자, 다른 오히려 뭐 여기 보면 여러분 2번이나 아니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너무 모르는 접근이죠. 4등급이나 3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일단 패스하십시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찌그덕대고 있었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들. 여기 보이는 8번째 문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2번인데 36.3%를 역시 경쟁해주는 3번, 4번 이 정도의 난이도가 여러분들 당연히 정답 율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빨간 존을 우리는 주로 고난도 문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난이도를 따지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 보다시피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정답이 4번인데 4번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눈에 딱 띄죠, 그죠? 경쟁하는 부분이 고작해 22.9% 하나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주로 중난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주로 한 7개 정도, 고난이도 문제가 한 8개 정도.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들 남는 문제가 30문제죠, 그죠? 전부 2점짜리로 쳤을 때 여러분에게 6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등급은 영어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역시 70점 이상의 점수가 주어지면서 여러분에게 3등급이라는 등급이 주어집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는 난이도에 맞게끔 여러분이 정직하게 준비하면 굉장히 여러분 득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수는 없어서 자, 뭐 저중고 혹은 하중고 난이도로 여러분 굳이 나누게 된다면 듣기는 여러분 보다시피 전부 저난이도입니다. 선생님 듣기 너무 어려운 게 있던데요. 뭐 고작 해야 여러분들 뭐 숫자 싸움이 벌어지는 부분 이거 산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더하기와 빼기 그리고 뭐 고작 해야 퍼센티지 이런 부분에 산수의 문제입니다. 미적분을 쓰거나 여러분들 뭐 통계를 쓰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신경을 한번 더 써야 될 부분들은 고작해 뭐 이 정도,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3점짜리가 한번 더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여러분 3점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역시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듣기에 정답률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17개를 맞추고 난 이후에 여러분을 맞이하는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역시 주제존에서의 문제들 이 속에서 중난이도 정도가 한 2개 정도 등장. 그리고 다음에선 역시 하난이도 저난이도의 파츠죠, 그죠? 제목이 끝난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도표 실용문들이 등장합니다. 역시 이제는 29번부터는 중난이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하난이도는 28번에서 끝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나의 타겟팅이 이루어지는 문제인가 그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역시 고난이도 존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른 저난이도를 다 맞추고 나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5, 6등급에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물론 지금 1, 2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순차적으로 풀어내고 있겠죠, 그죠? 본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본인에 맞게끔 현재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저난이도 문제가 하나 정도 등장, 그리고 이후에는 중고가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는 저난이도 문제. 역시 이 저난이도, 하난이도 문제가 전체 30개가 확보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죠. 오늘의 스님의 짧은 메시지는 주로 이런 겁니다. 자, 메시지 1은 60점의 싸움, 59점이 되면 안 되겠죠. 자, 70점의 싸움,
69점이 갖고 있는 딜레마, 그죠? 60과 결국엔 등급이 똑같고 반영 비율도 똑같아지겠죠, 그죠? 역시 반영 성적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역시 강조하는 부분들, 영어를 놓고 있는 친구들, 다른 데서 희망을 찾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난이도 30문항을 여러분의 계산대 위에 올리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수능 최저화, 수능 절대평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3학년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기본적인 어휘와 그리고 어법을 통해서 수능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게 되는 가운데서 쉬운 듣기 17개를 동시에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4등급에 혹은 이후에 3등급에 대한 도전 자체가 훨씬 더 경쾌한 스텝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론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I can tell where the journey will end, but I know where to start. 자,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주장과 함축 의미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될 거고요. 거의 뭐 몸풀기 문제죠, 그죠? 주장 역시 저난이도, 함축 의미 정도에서 여러분이 한번 약간의 중에 가까운 하난이도 싸움을 벌이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은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They tell me I'm too young to understand. They say I'm caught up in the train. 자, 20번, 21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몸 푸는 문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의 시작과 끝맺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문제로 들어갑니다. 역시 주장 문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듣기 17개가 끝난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앞에 있는 목적과 그리고 요지 문제와 함께 읽기의 워밍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 듣기가 끝난 이후에 오늘 듣기 읽기가 잘 된다 안 된다라는 느낌이 주로 이 주제 존에서 여러분 대충 감지가 됩니다. 속도가 나오는구나, 정확하구나, 오늘 독해가 스텝이 굉장히 좋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 웜업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회에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온라인 수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의 내용들은 주로 주장 문제가 되는데요. 주장 문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별 하나 가장 낮을 거고요. 당연히 우리말 선택지를 쓰게 되고 주로 경험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역시 첫 문장이 주로 주제와 핵심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양괄식으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동시에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 중간에 등장하게 되는 반전, however나 unfortunately 같은, unluckily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 부분 다음에 주목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쉬어가는 코너인데 반전을 조심하라는 게 하나의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된 어휘를 먼저 갖고 들어갈게요. 자, 주된 어휘 부분들 ordinary가 등장합니다. 역시 ordinary는 보통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왜 커지나? 자, 뭐 이런 부분 정상적인 부분으로 그죠? unordinary가 비정상이라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보통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enacted, act 자체가 여러분들 행동이지만 주로 법안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죠. 법률적 용어, act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법안이 곧 그렇죠 제정된 것이죠. PP로 끝났기 때문에. 동의와 그리고 이런 반이라는 부분에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이는 동의란 표현은 역시 아무래도 consent로 갈 것이고 반대말은 여러분 dissent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자, deliberate라는 것이 여러분 동사로 쓰게 될 때 등장하는 부분들, 그렇죠? 느낌 그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다. think over and over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say는 여러분 동사겠지만 이것이 명사로 쓰게 된다면 그죠? I got one say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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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발언권을 얘기하겠죠. 그죠? 자, 발언권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에서 say가 명사로 쓰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센스 있게 접근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범위와 정도의 표현 알고 있으시죠? 그렇죠? extent. 자, 밑에 이 단어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결실을 맺다. 곧 이것은 보통 생산의 개념으로 등장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역시 등장하는 어떤 산출을 내다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분들 양보라는 개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는 부분 바로 그렇죠? yield가 될 겁니다.
자, 대표와 대표제 개념은 역시 RE, representation, 마지막에 어떤 realize 자체는 어떤 부분을 뭐다? 그렇죠. 뭐다? 자, 실현하다 개념으로 그죠? 깨닫다, 실현하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 팁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고2 어휘 관리는 시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영어를 놓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시작은 어휘에서 시작하죠. 어휘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어를 깰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한 거죠. 얼렁뚱땅 어휘를 외우게 됐다. 이런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그 어휘 때문에 내가 영어를 뚫어냈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왕이면 여러분들 얼렁뚱땅이 아니라 2학년부터는 여러분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어휘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고2 2학기에 독해 직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어휘 노트입니다. 어휘를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어휘 책을 여러분이 기본 작전을 짜는 거죠. 한 달에 3회를 돌겠다라고 해서 어휘 책 자체를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독해를 양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독해를 끝내고 나서 살아있는 곧 솔직히 화로 단어라고 하죠. 그죠? 그 어휘를 여러분들 노트로 가져가게 되는 기법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봤을 때 헷갈리거나 모르는 어휘가 있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난 정확하게 몰랐어.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그 단어를 패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그냥 어휘를 보았고 나는 독해 써먹었고 그냥 그랬고 끝 이렇게 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어휘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어휘 노트로 가져가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어휘 단어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휘 노트를 두 가지 다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나의 진도에 의한 어휘가 쌓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독해를 통한 살아있는 어휘가 동시에 쌓이게 됩니다. 영어는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그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와, 딱 보니까 여러분 전체 주제가 보이죠?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정치가가 중요하다. 아니면 유권자가 중요하다. 곧 유권자에 의한 정치가의 생명과 목숨은 곧 유권자에 달려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무래도 뭐 정치, 정책 뭐 이런 얘기를 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직독직해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독직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독해할 시간을 안 주고 혼자 독해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읽고 오면 되는 겁니다. 직독직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독해 샘플링입니다. 저렇게 독해하는 것이 빠르겠구나, 논리적이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의 방법으로 얻어가는 것이죠. 누구도 직독직해를 혹은 독해하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쌤은 쌤 나름대로 역시 황진호 쌤은 황진호 쌤 나름대로 독해에 대한 방식을 다양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독해 기법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직독직해를 시작합니다. 갑시다. 자, ordinarily, no state should have the power. 자, 보통 자, 정상적으로 본다면 no state, state는 주로 주 정부라고 보면 되니까 작은 정부라고 봐도 돼요. 물론 더 크다면 government가 되겠죠. 여기는 그냥 주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어떤 정부도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자, 무슨 파워일까요? To make a person obey. obey enacted laws가 보입니다. 역시 뭐 늘 등장하는 오형식 패턴이죠. make A obey, make A B, A를 B하게 만들다. 곧 어떤 한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정되어진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다. 곧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힘, 권력 따윈 없어. 또 두 번째, 뭐 할 권력 따윈 없다. 뭐 할 순 없다. 뭐 하게 만들 순 없다.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게 만들 수가 없어. 여긴 대시 생략됐겠죠. something that he or she would be willing to do. 그나 그녀, 뭐 유권자나 국민이 되겠죠. 그죠? 그 국민들이 would be willing to do. 기꺼이 하고자 하는. 내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법을 준수하게 하는 강요도 혹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굳이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 따위는 없다라고 갑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if 갑자기 등장하는 if given 주어진다면 주어졌을 때 이때 뭐 여러분들 왜 if 다음에 pp가 바로 나오는지를 굳이 생각을 한다면 가운데 뻔한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는 a person을 굳이 뭐라고 할까요? he라고 할까요? he is가 주로 이러한 주어 더하기 비동사는 주로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바로 그가 받는다면 뭘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선택권을 갖는다면 그죠? 선택권을 갖고 있다면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굳이 정리한다면 정부 권력에 대해서 전혀 권력 자체가 무한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니까 역시 여기 들어갈 내용은 정부 권력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제한이라는 부분을 서서히 꺼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곧 무제한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초반입니다. 이 글에 있어서의 정답 자체에 대한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this is particularly 이것은 특히 사실이야. considering that 대리아를 고려할 때. 뭘 고려할 때 그럴까요? The power of the state exercises. 곧 그 정부가 exercise. 원래 운동이지만 여기서는 가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 힘. 곧 가동하고 있는 그 힘 자체가 그것에 뭐 주어지게 된다. 바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게 될 때는 사실이다. 자, 어떻게 주어지는데요? 바로 by the vote of the people.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자, 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정부입니까? 민주적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여러분 독재 쪽으로 가고 있나요? 민주적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파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So 그래서 to keep the people under their control. 뭐 하기 위해서는 유지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누구 하에서 바로 그들의 어떤 통제하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the government 정부는 뭐 해야 된다? 바로 정부가 그래서 이 통제하에 유지시키기 위한 이 억지스러운 일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takes away, 뺏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권력, 꼭 국민들의 권력, 유권자들의 권력, 곧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곧 부작용이 생긴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Just think about this. 단지 이것을 생각해봐. 단지 이것을 생각해봐. 자, we only vote. 자, 이런 just think about this에 관한 부분을 뒤에서 이어가는 부분. We only vote. 자, 우리가 단지 뭐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단지 투표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Who will run the government? 누가 정부를 run, 운영, 경영, 이끌어 갈지를 바로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And not to. 바로 이게 아니라. 바로 정부에 있어서의 힘의 제한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왜 투표했냐? 바로 누가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투표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누가 바로 이러한 정부를, 그죠? 국가를, 바로 그냥 국가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죠? 혹은 정부를 바로 뭐 할지, 이끌어갈지, 운영할지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요? 정부 니네들 네 마음대로 투표에 의해서 뽑힌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기까지 내용만으로도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답 바로 민주주의 혹은 정부 권력 제한 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끝나는지 전화는 불가하니까. What then? 자, 그러면 what is the essence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넘어가자. 자, 넘어갈까요? When the people have no say. 바로 사람들이 전혀 아까 say의 의미는 발언권이었죠. 그죠? 발언권을 못 갖는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뭐란 말인가? 자, 어느 정도까지의 발언권입니까? To the extent of power. 바로
어떤 권력의 정도까지. 어떤 정도의 권력입니까? Can be wield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바로 휘둘러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힘까지의 어떠한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도대체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개탄의 개념들. 어떻게 보면 역설의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 뭐가 있다? 요게 있죠. 또 뭐가 있다? 요게 있죠.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이라는 게 없다면,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서 바로 앞의 내용을 그대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True. 자, 사실이다. 자, 다시 말해서 뒤에 내용을 볼까요? Effort have been made. 바로 노력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언제? In times past. 과거에. 어떤 노력일까요? 뭐 하려는 노력? To curtail. 또 등장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자르는 거잖아요.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정부의 권력을 바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they have only yielded. 하지만 그들은 뭐 했다? 그 노력들은 단지 뭐를 했을 뿐이었다? have yielded. 단지 양산해낼 뿐이다. 거의 어떠한 성과, 과실도, 곧 어떠한 성과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내용으로서,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말로도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져 왔다는 부분으로 여러분 계속되는 과제, 정치의 숙명, 숙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봤고 마지막 내용 볼까요? Till this day, 오늘날까지 effective tax presentation. 갑자기 등장하는 여러분 어떤 효과적인 세금에 있어서의 어떤 뭐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뭐에도 불구하고 all the effort,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have been made, 만들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표적인 세금 정책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바로 이 정보 권력의 제한에 관한 하나의 어떤 제한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문 정리를 굳이 해서 다시 보신다면, 자, 구문 정리를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애니메이션을 굳이 안 달았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어떤 부분들이 좋은 구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굳이 여러분 한번 본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부분들은 역시 make를 통한 병렬이죠, 그죠? 병렬, 동사 원, 그리고 동사 to, 뭘 통해서? 그렇죠. 이런 하나의 등위 접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If given,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f he is given, he or she is given,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 뒤에는 considering that, 대리아를 고려해 볼 때, 뒤에 근거 자료를 말할 때 쓰죠. To and not to 역시 병렬이죠, 그죠? 뭐뭐 하는 정도까지, to the extent of, in times past, 그 과거 그 시기에 라는 부분으로 부사 구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어법상 큰 궤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능 관련한 부분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미 원치 않은 노래가 나와버렸네요. 자, 전주만으로 들으시면 아시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 그치? 3인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함축된 의미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 역시 마찬가지 아직 웜업을 여전히 끌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내용부터 그 다음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너무 느린 노래가 등장을 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함축 의미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축 의미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원래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 주목하라고 쌤이 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이죠? 그죠? 요게 있는 거죠, 그죠? 자, take the wind out of the sails가 보이네요, 그죠? 자, 바람을 take 빼앗는다. The sails 항해로부터. 자, 뭐 항해를 할 때 바람을 뺏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항해를 하는데 바람은 본질적인 거죠. 대항해를 할 때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안 나가죠, 그죠? 특히 세일링은 여러분 작은 배, 뭐 요트나 이런 부분들, 바람에 의존하는 그런 세일링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을 뺏는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속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꺼집어내야 되는 언어적인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싸움을 한번 직접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 의미는 여러분 등장하다시피 당연히 한 문장 등장하고요. 2018년에 등장한 신유형입니다. 난이도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 어떤 경우는 중, 그죠? 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때그때 다른 부분입니다. 자, 함축적 의미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글의 흐름을 앞부분에서 찾으시고, 그죠? 저 밑줄 친 부분의 앞뒤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선택지 속에서 관련 없는 소재에 대한 선택지를 제거하는 부분들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자,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EBS 버전의 기본적인 설명들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쌤 역시 이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져온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 한번 직접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어휘들, 자, 혹시나 모르는 게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어휘 노트로 가져갈 만한 수동할 만한 그런 금싸라기 단어가 있는지를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overly 하면 떠오르는 거 역시 overly. over 자체 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지나치게. 뭐 혹시 과도 이런 부분이 hesitate는 주저하다가 될 것이고요. 어디다 끌어내다란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죠. derive A from B 할 때 derive. 깎아내리다 누군가를 바닥에다 그냥 놔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up이 아닌 down이 되겠죠. put down. 우리가 뭐 싸이가 떠오르는 부분들, 그죠? 자, P-네이션을 만들었던데요, 그죠? 싸이 역시 PSY로 시작하는 그 싸이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 노래가 있나? 자, 시간이 좀 많으면 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죠? 오, 여기 있네요. PSY 노래. 그렇죠. PSY의 노래였는데 혹시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리듬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싸이의 예수야란 노래입니다. 자,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한 거 아니니까 쌤이 엉뚱한 접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trait는 그렇죠. 특성의 표현일 거예요, 그죠? measure는 여러분 측정과 여러분들 수치를 말하는 부분이지만 measure of, a of, 그죠? 이렇게 가게 되면 주로 특정한 숫자에 관한 단위를 말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느낌상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떤 때는 꽤 많은 어떤 정도를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걸 모른다고 해서 독해가 끊어지진 않죠. 참아내고 견디는 부분들 endure, 그렇죠. tolerate가 되겠죠. 사실상 할 때 쓰는 전치사는 in effect. inferior는 뭐 superior의 반대말이 될 것이고 superior는 super, 뭐 상당히 우등한 개념일 건데 그 반대말 그렇지 열등한 개념이 되겠죠. 이런 어휘를 가지고서 자, 다음 내용으로 바로 접근해 봅니다. 과연 take the wind out of the sails는 무슨 의미가 될지 오늘의 주된 내용들은 이런 소재가 되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뭐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는 그런 지인이가 등장하는데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깨버리는 부분들. 자성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자기 비난적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직독직해 들어갑니다. 자, we all know people. 우리 모두는 know people. 사람들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 tend to. 뭐뭐하기 쉬운.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be overly. 과도하게 크리티컬한 사람. 비판적인.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오. 자,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do not hesitate. 머뭇거리질 않아. 과감해. 뭐하기? to denigrate. 그들 스스로를 역시 낮추는 거죠. 그죠? denigrate. 앞에 de가 들어가게 돼서는 부정적인 혹은 반대 개념들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보이는 내용들 critical과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죠? 자성적인 사람, 너무 자기 비난적인 사람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In fact, 사실상 they sometimes 그들은 때때로 seem to derive pleasure, 어떤 즐거움을 도출하거나 꺼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꺼내는 것처럼 보인다. 뭐로부터? In blam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비난함에 의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깎아내면서 저 잘 못해요. 전 진짜 모자라요. 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utt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역시 낮춘다라 그랬죠, 그죠? 분명히 자긴 잘하는데 뭐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잘 못하지만 그냥 한 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면서
그죠? 공부는 저는 젬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자신에게 뭐적인? 그렇죠. 비판적인 사람의 심리에 관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해를 그냥 막 달리면 안 돼요. 자, 독해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인코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2 2학기부터는 독해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psychologist, 심리학자 누구? Who has done a great deal of. 자, 어떤 일을 해낸 거죠? Great deal of는 매우 많은, 엄청난 일을 in this trait, 이 특징, 곧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을 연구해온 한 심리학자가 suggest, 제안하고 있네요. A number of, 많은,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을 제안했어요. 어떤 요인일까요? 어떤 요인? 어떤 요인? 또 등장 안 하네. 가자. 다음. 자, 이럴 거니? 어떤 요인일까? Behind this tendency. 바로 이런 경향 뒤에 behind 숨어 있는 그런 걸 연구해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우개를 하나 지우고 싶은데 요거 하다 괜히 또 뻥 날 수 있어서 그죠?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요인들, 많은 요인들을 연구했답니다. 이 suggest, 자, 여러 요인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는 뭐라고 제안하고 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 have this habit, 이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자기 비난을 하는 사람들, 바로 어떤 비난입니까? Being openly, 공개적으로 critical of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over ing,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뭐하다는 사실? actually 실제로 do 정말로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 진짜로 derive 하더라. 끌어내더라. a measure of 상당한 양의 만족을 이걸부터 꼬집어내더라. 와, 자학인가요? 자, 이걸 만족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자기 비판적 사람 심리 1번이죠.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죠? 쌤 역시 이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그죠? 뭐 사실이잖아요. 너무 뭔가를 잘해요. 자, 농담으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 당황할까 봐서. 자, 그랬을 때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죠? 자기 만족에 대한 정도를 빨리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In some cases, 자, 두 번째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 self-criticism, 그렇죠. 오늘의 주된 소재입니다. 자기 비판이 becomes a means,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뭐 하는 수단? 이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요 얘기 있죠. 운동 선수들일 수도 있는데 그죠? 너무 잘했을 때 그죠?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또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그 다음 성적이 또 떨어질 거 뻔했을 때 우쭐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해합니다. which, 자, 어떤 비판일까요? They cannot tolerate. 그들이 앞으로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이나 비판들을 피하려고 그렇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해에 MVP를 받은 친구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죠? 갑자기 못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 참을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되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 올해 운이 좋았어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한 거지 제 실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자기 비판적 사람의 심리 두 번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서서히 빈칸으로 접근합니다. 자, 함축된 의미 by criticizing themselves openly,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어떤 효과를 얻는다? 그들은 in effect, 사실상 take the wind out of the sails, 바로 항해에서 바람을 빼게 된다는 내용들. 자, 그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무슨 의미인지를 말할지는 여러분 뒤에 선택지를 보면 알겠죠, 그죠? 누구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인데 그들이 두려워하기에 뭐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바로 그들을 비난할 준비가 기꺼이 돼 있는 사람, 곧 관계자들이죠. 뭐 프로 선수로 치면 여러분들 에이전트랑 아니면 뭐 경쟁 어떤 에이전트들, 그들로부터 항해로부터 바람을 뺀다라는 부분들이 의미하는 거, 그게 뭔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죠? 그죠? 자, 비난의 정도 자체,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바로 바람을 뺏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죠? 여기서 여러분 찾아가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약점을 숨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의 의견을 환영한다? 이것도 아니겠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바로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약화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항해에서 바람을 뺏는다는 건 약화시킨다는 개념이지 이런 게 아니죠. 웰컴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을 존중한다. 이 차이의 대상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권력과 힘을 과소평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비판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나 모티베이션을 여러분 약화시키기 위한 그건 하나의 설정이라는 거죠. 그죠? 자, 뒤에 답. 그래서 이렇게 답이 떨어지는데 그들은 그러므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To present. 스스로를 나타내는 거죠. 뭐 in an inferior light. 열등감의 어떤 빛으로 혹은 시각으로 그들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를 열등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부터 오게 되는 비난. 바로 이 비난, 오게 되는 비난이 바로 뭐다? 일종의 모티베이션 자체를 일부러 약화시키는 거. 이 말 속에 뭐가 있죠? 약간 좀 다른 개념의 어, 겸손이 되겠죠. 그죠? 자기 방어적인 겸손과 자기 낮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정답 3번을 끌어가 봤고요. 자, 구문 정리. 자, 아무래도 역시 who와 and who가 등장하는 병렬이 등장하고 있고요. 전체를 끌어가는 강조점과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연결고리에서 중요합니다. 자, 뒤에 보이는 역시 pleasure 다음에 등장하는 in ing, and ing 역시 병렬 구조. many 개념에서의 a number of. 자, 이 부분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정답 3번으로 이어져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they fear 정도는 역시 삽입되어 있는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who or ready to 이렇게 가는 부분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역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쌤이 너무 이 얘기를 길게 끌어갔네요. 미안하고요. 아무래도 앞에 수능에 저음한 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때문에 쌤이 아무래도 얘기를 좀 길게 끌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좀 소리가 좀 큰가요? 자, 소리 좀 낮추는 가운데. 자, 2학기 시작이 여러분 마스크로 시작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전하고 싶고 잘 이겨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쌤의 시작만이 아닌 여러분의 주인공으로서의 시작이 잘 이어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이걸 넘어서서 바로 22, 23번 내용을 가지고서 황재로 쌤의 목소리로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준비와 함께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 2학년 2학기의 중요한 내신과 그리고 9월 11월 두 모평에서 좋은 결실을 여러분 맺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